안녕하세요. 압구정 수치과 권윤희 원장입니다. 지난 편부터 돌출입 교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편에는 스탠다드한 돌출입이라고 했으면 오늘은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랑 다른 거는 이분은 스켈레탈 클래스 2라는 것입니다. 턱이 나와 있거나 아래턱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더 무턱처럼 보이는 케이스를 스켈레탈 클래스 2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렸던 케이스보다 훨씬 더 치아가 많이 삐뚤 케이스예요. 약간의 어시메트리도 있었고, 그래서 위아래에 토구치 4개를 발걸을 해서 교정을 했고, 위의 치아만 FIC라는 교정 장치를 해서 입이 들어가게 하는 크루징 단계를 먼저 한 뒤에 얼라이닝, 레벨링 하는 단계로 조금 바꿔서 했던 케이스예요. 친모 얼굴을 보시면 코하고 턱을 이은 심미선에 대해서도 입술이 4-5mm 정도로 조금 나와 있으셨고, 엑스레이 상에서 확연하게 위턱 부분보다 아래턱이 더 뒤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격성 2급 부정교합을 갖고 있고, 위아래 치아는 전체적으로 돌출과 순축 경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렸던 케이스보다 굉장히 치아가 많이 삐뚤삐뚤하시죠? 위의 치아도 보시면 어금니서부터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삐뚤어져 있고, 아래도 많이 삐뚤어져 있는 상태로, 그리고 악궁 자체도 너무 좁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정 치료를 할 때는 U자형의 상하악궁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는데 거의 V자 형태에 가깝게 악궁이 많이 좁으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악궁이 좁으면 좁을수록 치아가 배열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위에가 굉장히 많이 삐뚤고 아래도 굉장히 많이 삐뚤어져 있는 상태였죠. 5번 치아 같은 경우는 배열될 공간이 전혀 없으셨고, 옆에서 봤을 때도 아래 치아랑 윗니 치아 간격이 9.7mm 정도가 되게 굉장히 간격이 컸어요. 보통 저희가 교정 끝날 때는 수평 피계라고 해서 아래 앞니와 위의 앞니 간격을 2에서 3mm 정도로 끝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9.7mm인 거는 사실 큰 상황이었죠.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 위의 치아랑 아래 치아 중심선이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상하악 제1소구치 발치를 4개를 했습니다. 다만 장치를 봤을 때 아래 치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브라켓을 본딩을 하고, 처음 단계인 치아를 가지런하게 하고 높낮이를 맞추는 얼라이닝, 레벨링 단계를 하고, 공간을 닫는 2단계를 하고, 마지막 3번째 단계에서 피니싱을 해서 끝내는 일반적인 교정 치료의 방법으로 교정을 했고요. 근데 상악은 조금 다르게 교정을 했어요. FIC 교정 장치를 사용을 해서 처음부터 공간을 먼저 닫는 치료를 했습니다. 위에가 너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에를 최대한 들어가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FIC라는 장치로 먼저 공간을 닫으면서 스크루를 이용해 가지고 발치 공간을 어금니의 이동 없이 최대한 앞니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먼저 공간을 닫는 치료를 했거든요. FIC 돌출입 교정 장치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 해드리면, 돌출입 교정 장치로 제가 특허를 2013년도에 받았던 장치인데요. 기존의 장치는 치아를 먼저 가지런하게 하고 공간을 닫는 컨벤셔널한 치료법에 비해서 FIC 장치를 하면 처음에 장치를 붙이고 나서 바로 공간이 닫으면서 입이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특별히 상악이 너무 나와 있었기 때문에 FIC 돌출 장치와 스크루를 이용해서 먼저 공간을 닫고, 그 다음에 브라켓을 붙여서 치아를 가지런하게 하는 단계를 좀 다르게 해서 교정을 치료를 했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사진입니다. 처음보다 옆모습이 많이 좋아진 거를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아래를 먼저 장치를 빼고 위에는 마무리를 하는 단계이고요. 장치를 제거하고 나서 상태입니다. 처음에 굉장히 악궁도 좁고 치아도 많이 삐뚤삐뚤했지만 지금 많이 가지런하게 됐고요. 오른쪽 왼쪽 교합관계를 7 교합관계로 맞춰주고 중심도 잘 맞춰주면서 전면에서 봤을 때 치아가 많이 가지런하게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아래 치아보다 윗니가 9.7mm가 나와서 제가 너무 많이 나와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끝난 상태를 보시면 2에서 3mm 정도로 적절하게 수평 피계가 줄어들었거든요. 이 수평 피계가 줄어든 게 너무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보시면 어금니 관계가 5번 소구치가 자리가 없어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6번 어금니가 좀 많이 앞으로 나와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근데 지금 끝났을 때는 거의 일곱 관계로 잘 교합 관계가 성립이 됐고요. 처음에 너무 앞궁이 좁았죠. 어금니 쪽은 다 안으로 들어가서 그런 앞궁을 보이고 있었어요. 어금니 쪽은 정말 찌그러진 V자였어요. 끝났을 때는 거의 U자 형태로 너무 보기가 좋게 잘 끝나신 것 같아요. 위에도 보시면 이 어금니들이 너무 다 좁아가지고 V자였거든요. 근데 끝났을 때 이 U자 형태로 잘 끝났어요.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돌출도 있었지만 치아가 너무 많이 삐뚤삐뚤했잖아요. 그래서 소구치 발치한 걸로는 치아를 다 가지런하게 하고 입도 들어가기에는 너무 공간이 사실 부족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치아를 하나를 빼면 이쪽 한 면당 보통은 7.5에서 한 8mm 정도 공간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되는데, 치아가 많이 삐뚤삐뚤하면 사실 그 공간을 치아를 가지런하게 하고 그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입이 들어갈 공간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치아를 뺀 거 외에도 앞궁이 확장되면서 생긴 공간을 이용해서 치아도 가지런하게 하고 또 그 공간으로 입도 좀 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케이스였다고 생각해요. 그럼 얼굴은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시죠? 다 같이 보실게요. 처음에는 코하고 턱을 이은 선에 대해서 입술이 한 4, 5mm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 보시면 코하고 턱을 이은 선에 대해서 입술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 정면에서 봤을 때 입이 조금 나오신 분들 약간 이렇게 되는 모습이, 입이 좀 들어가고 나면 약간 입이 넓어지시거든요. 저는 그게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자, 입꼬리도 살짝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환자분들 전후 사진을 보면 정면에서 약간 입꼬리가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분도 한번 보세요. 끝나고 나서 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모습이 훨씬 예쁜 것 같고, 그리고 코에서부터 이렇게 수직선을 그었을 때 아래턱이 약간 왼쪽으로 간 느낌이 있었는데 대칭이 좀 더 좋아지신 것처럼 보여요. 유학생이라서 다른 분들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렸어요. 왜냐하면 방학 때만 이제 내원을 하셔서 2년보다는 조금 더 걸린 케이스입니다. 오늘은 돌출입 교정 케이스 중에서도 삐뚤삐뚤한 치아를 가지고 있는 케이스를 함께 봤습니다. 삐뚤삐뚤한 정도가 많이 심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발치 치료 플러스 앞궁을 확장함으로써 공간을 마련을 해서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아가지고 돌출입도 개선되고 삐뚤삐뚤한 치아도 많이 가지런하게 예쁘게 됐던 케이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돌출입 교정에서도 개방교합을 동반한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개방교합이라고 하는 거는 앞니가 위아래 떠 있어가지고 서로 국수 같은 것도 끊어먹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앞니가 떠 있다, 개방교합이라고 하는 케이스인데요. 그걸 같이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